이제는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의 술주정과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며 칼을 들고 위협을 하여 특수존속 협박죄로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받고 고용주에게 욕설 문자 폭탄을 보내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고 경찰 112에 문자 폭탄을 보내어 업무 방해로 과태료를 받고 안녕하세요. AA에서 이제 막 1년 반째 단주를 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황입니다. 3번의 음주운전 전과 후 벌금을 못 내서 구치소에 구속까지 되면서도 2년 뒤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또 음주운전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신상태. 술로 인해 수십 번 반복된 이직, 인간관계의 단절, 경제적 궁핍, 정신적인 타락, 점점 외톨이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술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오로지 술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술자리도 귀찮아지고 혼술이 좋았습니다. 일은 술을 마시고 빚을 갚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인생 어차피 혼자다. 가끔 느끼는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귀찮고 하기 싫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자. 이번 생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순간 돌아오는 그나마 맑은 정신이었을까. 병원 치료를 해보자는 생각이 스쳐갈 때도 있었지만 번번이 술에 대한 갈망감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으로 AA를 알게 되었지만 여러 생각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사지도 멀쩡하고 대학도 나온 내가 이런 곳에 가야 하나. 그래도 일단은 한번 가보자. 믿져야 본전.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용기를 얻어 집 근처 성당에서 하는 AA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사회자 선생님께서 참관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멤버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모임 1시간 후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아니구나 였습니다. 그때의 내 생각에는 나는 가끔 문제가 생길 뿐 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AA는 나의 머릿속에서 잊혀졌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문제의 음주 생활은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의 암 수술로 아버지와 교대로 간병을 할 때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틈을 타 술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오신 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고 마지막 남은 막걸리 한 병을 가져가 화장실에 버리시자 부엌 칼로 자해를 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사막에서 물 한 병을 뺏겨 버린 듯 절망, 나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알코올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일주일 있어 보니 실증이 났고 안 마실 수 있다고 다짐하며 퇴원을 했습니다. 이후 운 좋게 들어간 직장에도 오래 있지 못했고 자격증 학원을 등록했지만 강의 첫날 점심시간부터 술을 마시며 수업을 제쳐버렸습니다. 술을 먹고 싸움을 벌이다 다시 3개월 예정으로 알코올 병원에 입원되었지만 한 달 반 만에 다시 아버지께 사정사정을 하여 퇴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주신 알코올 중독 관련 책을 다시 보다 보니 안 보이던 문장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단어 AA.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뭔가 있다는 기대감과 왠지 모를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지만 일단 다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AA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의심했다가 아니야 하고 부정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멤버 선생님들이 모두 연기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술을 안 마시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때쯤 서울에 알던 고용주로부터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임만 가면 술을 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몇 주는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와의 갈등은 곧바로 술에 대한 갈망을 불러왔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소주 한 병이 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작은 천국이었지만 두세 병을 더 먹고든 감정이 폭발하여 그 동료를 찾아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 동료의 퇴사 소식을 듣고는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 미안함마저도 술 마실 핑계가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래서 모임에서 초심자들한테 일을 쉬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했지만 이미 술이 코 앞으로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도 열등감을 느껴 또 술을 먹었고 지금은 한가하게 모임에 다닐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AA 모임을 떠났습니다. 이후의 생활은 이전처럼 일하고 마시고 잘리고 후회하는 일의 반복이었지만 사건 사고는 커져만 갔습니다. 술집에서 시끄럽다고 병을 던져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았고 대낮에 술에 취해 길 가다 아기 머리를 만졌다고 강제추행죄가 되어 2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너무 많은 상처를 드린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술 앞에서는 하루하루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근근히 살고 계시는 어머니와 고생하시는 아버지는 안중에 없이 술주정을 하며 막말을 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어머니와의 이별, 아버지와의 갈등, 점점 더 비참해져 가는 내 모습.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내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도움의 손길을 갈구했습니다. AA의 몇몇 멤버 선생님들 덕분에 모임에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온라인 모임과 오프 모임을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모임과 함께 하루하루 단주의 길을 이어갔다. 인생에서 술 마시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단주 6개월을 하면서 칩을 받고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로 대성통곡을 하며 모임에서 경험담을 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다짐하였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단주 11개월쯤 다시 경제적 이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라졌다 생각했던 갈망감은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머릿속에는 음주에 대한 조절망상으로 가득했다. 재발한 멤버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교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주 1년 2개월쯤 되었을 때 한 멤버 선생님과의 불편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잘해줬던 것은 까맣게 잊고 상처받은 감정만 키우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때 나의 음주조절 망상은 마음속에서 외쳤습니다. 기회다. 다시 마시는 인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조절하자는 이상한 구호로 다시 시작된 음주 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며칠도 걸리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7개월여 재음주. 다시 모임에 합류하여 단주 100일 후 재음주. 나는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포기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조절 못해도 좋다. 사고만 치지 말고 이렇게 살다 죽자. 하지만 그 또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의 술주정과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며 칼을 들고 위협을 하여 특수존속 협박죄로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받고 고용주에게 욕설 문자 폭탄을 보내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고 경찰 112에 문자 폭탄을 보내어 업무 방해로 과태료를 받고 AA 온라인 모임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막말을 하고 멤버들에게 상처를 주고 육체적으로도 간 비대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술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는 AA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나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붙잡고 있는 술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었다. 살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모임에 다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AA 안에 위대한 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제발도 신의 뜻이다. 나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제발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제발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위대하신 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나의 삶을 AA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